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간 간학회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조혜기입니다. 제 옆에는 강원대병원 김태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병원 김태석입니다. 이번 월간 간학회에서는 네이플디라고 불리는 비알코올 지방 간질환과 관련하여 그의 명칭과 정의의 변경에 대해서 김태석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번 변경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36년에 토마스 에디슨이 알코올과 관련된 패티리버에 관해서 언급한 이후에 1980년대에 루드위그, 그다음에 샤프너 등이 네이플디의 명칭을 정립한 이후에 현재까지 네이플디의 질병명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 수가 많아지고 또한 이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 늘면서 질병명에 대한 약간 부족한 점, 한계점들이 좀 대두가 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이즐 컨퍼런스에서 이즐 그리고 AASLD, 아파슬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이플디라고 하는 진단명의 개정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에는 56개국의 23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였고 우리나라의 연세대 김승업 교수님도 전문가 패널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의사나 의과학자들의 전문가뿐 아니라 환자 관련 단체들도 명칭 변경에 참여를 하였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올해 6월 달에 애널스 오브 헤파톨로지에 논문들에 좀 실려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명칭 변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대사 이상을 통해서 일단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일컫는 질병명이 질병의 성격이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적합성의 부족이라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환자를 보고 진단명을 부여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진단명과 환자의 질환 사이에 약간 좀 효능감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이플디라는 용어가 조직학적인 이상 소견을 바탕으로 해서 비알코올이라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한정하다 보니까 실제 병의 원인이나 그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사 이상이라는 측면을 간과했던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병의 진단명으로서 병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2020년도에는 마플드라 그래서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패티 리버 디지라고 해서 알코올의 인테이크나 패턴과 무관하게 마플드라는 용어가 제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그 패티라는 단어의 문제가 좀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 그냥 외견상의 패티라는 단어뿐 아니라 패티라는 단어 안에는 게으르다 라는 그런 안 좋은 그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스티그마틱 이펙트라고 하는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겠고 환자들이 좀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 약 한 30% 정도가 가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대해서 좀 진단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환자들한테도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진단명으로서의 변화를 가져온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저도 네이플디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부족했던 점들이 명칭 변경의 배경이 되었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변경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이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런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명명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또한 질병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방 간염의 중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또한 알코올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또 용어를 변경했을 때 그 용어 변경이 질병의 인식, 임상 시험 및 규제 승인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한 변경된 용어가 이질성을 줄이고 진보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통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논문에 보시면 여러 차례 여러 각국의 전문가들이 의견 교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네이플디라는 진단명은
메이즐 D라고 하는 진단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이 되었습니다. 풀네임은 보시는 것처럼 메타볼릭 디스펑션 어소시에이티드 스테아토틱 리버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글 표현에 대해선 통일된 의견이 교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실제 영어 진단명에서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 변경 안에 메타볼릭 디스펑션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면서 병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패티라는 단어 자체가 스테아토틱이라는 반어로 바뀌면서 가치 중립적인 명칭 변경이 있는 점이 의의가 되겠습니다. 실제 진단의 적용을 보시면 메이즐 D는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난 이후에 간에 지방증이 있는 스테아토시스가 있는 경우에 카디오 메타볼릭 크라이테리아의 5가지,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크라이테리아 중에서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메이즐 D라고 진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 메타볼릭 크라이테리아에는 BMI, 그리고 또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또한 하이퍼텐션,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다든지 혹은 HDL이 낮은 경우에 그 5개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메이즐 D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알코올과 관련해서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번에는 주당 알코올 섭취량이 여성이 140g 이상, 남성은 210g 이상, 우리나라 소주로 얘기하면 여성은 주당 소주 3병, 남성은 소주 5병 이상을 먹는 분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메이즐 D 앤드 인크리스드 알코올 인테이크라고 해서 MET ALD로 따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내쉬라고 하는 것은 메쉬로 진단명을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변경안처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질병명이 바뀌게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회나 전문가들의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에도 좀 나와 있지만 일부 소아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진단명에 메타볼릭 디스펑션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되게 되면서 소아과 환자들한테 흔하게 있는 선천적인 질병들과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 환자한테 낙인 효과를 찍지 않기 위해서 긍정적인 진단명으로 바꾸는 게 하나의 발로였는데, 패티라는 단어가 스테아토틱이라고 바뀌긴 했지만 이걸 한글용어로 바뀌면 그냥 그대로 된 지방성 이렇게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네이플디와 관련된 명칭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간 간학회는 다음 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